자, 이번 시간은 바이러스 솔루션이란 제목으로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바이러스의 감염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외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외선의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자외선 살균기를 만들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를 검색해보면 공이나 막대 모양 같은 단순한 생김새를 띠고 있어요. 바이러스는 굉장히 작아서 눈으론 볼 수 없고 전자현미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습을 그려놓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운데 RNA라는 유전물질이 있고 이를 단백질 껍질이 싸고 있는 형태예요. 바이러스의 특징 중 하나는 혼자 살 수가 없어서 사람, 동물, 식물 등 다른 생명체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답니다. DNA 하면 가장 뭐가 먼저 떠올라요? 맞아요. 방탄이 먼저 떠오르죠. 자, 선생님하고 그림을 보면서 DNA와 RNA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차이점을 찾아냈나요? 맞아요. DNA는 두 줄로 되어 있고 RNA는 한 줄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DNA는 이중 가닥으로 되어 있어서 돌연 변이가 적은 편이에요. 자,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WHO가 종식을 선언한 천연두 바이러스가 DNA 바이러스에 속해요. 그럼 RNA는 DNA 바이러스하고 다른 특징을 갖고 있겠죠. 자, 단일 가닥, 한 가닥으로 되어 있으며 돌연 변이가 굉장히 많아요. 코로나, 메르스, 에볼라 바이러스 등이 RNA 바이러스에 속한답니다. 영상을 통해 본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볼게요.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영상에 보면 상피세포라는 말이 나오는데 상피세포는 동물의 몸 표면이나 내부 장기 표면을 덮고 있는 세포를 말해요. 그래서 상피세포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2번 사진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의 수용체를 통해 RNA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실질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렇게 크지는 않고요. 3번 그림을 보시면 커다란 타원형이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기 안쪽에 빨간 점 하나가 있죠. 그게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러스는 세포보다 1000분의 1 정도가 작아요. 세포 안에서 바이러스가 증식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점점 많아지면 세포 안에 있던 바이러스가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이러스에 공격당한 우리 몸속의 폐는 어떻게 변할까요? 상처 조직이 섬유화된다고 되어 있어요. 섬유화가 뭐예요? 섬유화는 쉽게 생각하면 친구들이 여름에 밖에서 막 뛰어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났을 때 상처를 입죠. 그러면 위에 닦지도 않고 그때 딱지 앉았을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릎을 다쳤을 때 무릎을 구부렸다 필 때 어때요? 느낌이? 좀 뻑뻑하고 피부가 땡기는 느낌이 나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이러스 공격 이후에 우리 몸속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시면 1번 그림을 보시면 바이러스가 공격을 시작을 해요. 세포들은 정상이죠. 자,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자, 바이러스들이 폐를 공격하기 시작을 하고 세포들이 죽어가기 시작을 해요. 자, 세 번째를 보시면 세포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폐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들이 사라져요. 자, 네 번째를 보시면 빨간색은 바이러스라고 했는데 초록색이 등장을 했어요. 얘는 무엇일까요? 세균이에요. 우리 몸속에 있던 세균일 수도 있고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온 세균들이에요. 영상을 통해서 이 사진들을 다 한번 확인하셨죠?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몸속에 면역세포들이 있고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에 가득 차 있는 사진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이 막 싸우겠죠. 싸워서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승리를 해요. 대신에 승리를 하는 대신에 면역세포도 많이 없어져요. 사라진 상태에서 우리 몸속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세균이 침투를 해요. 세균도 역시 바이러스처럼 빠른 증식을 하기 때문에 세균이 온몸에 퍼져 있는 상태를 세 번째 사진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면역세포들이 출동을 해서 막 싸워야 되는데 면역세포들이 코로나랑 싸우느라고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사라져서 싸울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많이 아프겠죠. 정말 심하면 죽기까지 한답니다. 마스크 재사용과 효과적인 사용 방법을 카톨릭 대학교 김현욱 교수님이 올리신 기고문을 정리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 수가 급증한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곳이 마스크였습니다. 작년에 300원에서 400원 하던 마스크가 10배 이상 급등하고 이것마저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원래 마스크는 일회용이 맞기 때문에 한 번 쓰고 폐기하는 게 맞지만 구할 수도 없고 너무 비싸서 한 번 쓰고 버릴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만의 다양한 방법으로 소독하면서 마스크를 재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독법이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 전파되는 방법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교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이나 표백제, 표백제는 락스 생각하면 돼요. 냄새가 나고 살균력이 일정하지 않고 일부 약품 등은 가정에서 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스팀 살균은 뜨거운 증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뜨거운 열 때문에 마스크에 변형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자레인지 안에 금속성 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마스크에 혹시 금속성 물질이 들어있을 때 불이 난다든지 그다음에 내부 필터가 손상되는 위험이 있다. 그다음에 일광 건조는 햇빛에 건조시키는 건데 일단 시간이 장기간 소요가 되면서 바이러스 제거에 효율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외선으로 살균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의 형태를 변형시키지 않고 자외선의 강도에 따라 바이러스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안에도 다양한 자외선 살균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대안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스크의 재사용은 습기의 영향으로 필터의 정전기가 감소되면서 필터의 포집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살균해서 사용한다면 최대 일주일 10회 이내로 사용할 때까지는 성능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 재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가격과 공급이 안정화되면 마스크를 재사용하지 않고 일회성만 사용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발생이 된다면 안전하고 검증된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자외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자외선에 대해서 한 번씩은 다 들어봤죠? 자외선은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한 종류예요. 왼쪽 하단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 옆쪽으로 보시면 자외선이 위치해 있어요. 자외선은 파장이 짧고 화학 적용이 강해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오존층이 있는데 강력한 자외선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UV A, B, C를 볼 수 있어요. UV는 자외선을 의미하고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UVC 같은 경우에는 오존층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네요. 우리가 여름에 밖에 나가서 열심히 놀다 보면 피부가 까맣게 타죠. 자외선 때문이에요. 피부가 타면 아프기도 하고 심하면 물집도 잡히고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봤을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까맣게 만들고 아프게 하는 자외선이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자외선은 다음 사진과 같이 우리 주변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요. 급식실이나 식당에서 먹는 컵, 그다음에 세균이 많이 살고 있는 칫솔, 핸드폰 등 살균기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되고 보급되어 우리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답니다. 자, 실험 재료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케이스가 필요하고요. AA 건전지 2개, 그 다음에 건전지 케이스, 그 다음에 자외선 LED 바, 그 다음에 커넥터, 그 다음에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재료들이 다 들어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LED와 커넥터를 연결할 거예요. 1번 그림처럼 LED 바를 나란히 놓으면 안 되고요. 초록색 부분을 LED 바 구리색으로 덮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극이 안 맞으면 LED 바를 거꾸로 돌려서 맞춰보세요. 극이 맞게 연결되었으면 뚜껑을 덮어주시면 됩니다. 자, 커넥터가 바르게 연결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빨간색 전선 옆쪽으로 5V 플러스 글자가 보이면 잘 연결된 거예요. 혹시 5V 마이너스가 연결되었으면 잘못 연결된 거기 때문에 다시 반대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색과 검정색 전선을 먼저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과 빨간색 전선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씩 정도만 돌려주시면 돼요. 금방 풀을 거여서 많이 돌리실 필요는 없어요. 돌리다 보면 이렇게 LED 바에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불이 잘 들어오지 않는 친구들은 커넥터 연결이 잘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커넥터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여기 한번 꽉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여기 뚜껑 윗면에 붙여주시면 돼요. 떨어지지 않게 잘 붙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뚜껑에 구멍이 뚫려 있을 거예요. 그 뚜껑 구멍으로 전선 2가닥을 바깥으로 내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쪽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스위치에 전선을 2개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피복을 한번 벗겨 보도록 할게요. 피복을 벗기시고 끝을 좀 꽈배기처럼 전선을 예쁘게 모아주시고요. 자, 스위치 보시면 스위치 다리에다가 걸어서 못해도 한 3바퀴 정도는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다리 하나 걸어주시고 2번째 똑같은 색깔로 갈게요. 빨간색 했으면 빨간색, 검정색 했으면 검정색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 전선도 마찬가지예요. 피복 벗겨주시고요. 자, 역시 끝을 살짝 모아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 전선 걸어주시고 마찬가지로 3바퀴 정도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정색 2개의 전선 연결해 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집에 있는 몰랑이를 이용해서 케이스를 꾸며봤어요. 친구들도 집에 있는 다양한 인스, 스티커, 그 다음에 피규어 등을 이용해서 케이스를 예쁘게 꾸며보세요. 이것으로 자외선 살균기 만들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